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었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최 의원이 일단 구속이 되든 안 되든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방금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예. 찬성 단체라든지 반대 단체라든지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여부거든요. 예. 그러면은 물론 대법원장이라는 지위에서 이제 재판을 개입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저 앞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예. 어떤 형태로든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어떤 범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렇게 일단 영장실질심사든 재판이든 일단 열리게 된 이상 시민들도 정말 차분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조인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 쪽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뭘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언론의 보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 검찰이 PPT까지 준비를 했다. 예. 우리는 이제 혐의 소명에 자신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늘상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검찰 쪽에서 나왔던 얘기라. 우선은 이거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요.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죄가 예.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 큰 의미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증거만 잘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문제는 보고받은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이것은 이제 공모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선 전 대법관 2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을 때 그 기각 사유가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바로 이 전범,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배상 문제 여기에 예. 대해서 일본 기업들을 대리한 변호사를 만났다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날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편에 서서 일본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데 근데 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죄가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도 이제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권한을 남용한 거거든요. 네. 이 권한을 있느냐, 어떤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 심사가 이제 늦으면 빠르면 자정쯤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제 공모 혐의 입증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또 일본 전범 문제, 이제 전범 기업 문제인데 이 부분에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도 있고 해서 만약에 영장 발부 여부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면 저는 좀 기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좀 궁금한데 이중재 변호사 그 검사 출신의 판사라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대부분 뭐 첫 시작을 판사로 시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으로 뭐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 사건 맡고 싶어하는 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겠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전산 배당에 의해서 명재권 부장판사로 이제 배당이 됐는데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재권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 이런 데 근무한 경력도 없고 그다음에 한 20년 법조 생활을 하는 중에 반은 이제 검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거 아니냐. 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뭐 심사를 하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뭐 명재권 부장판사도 사실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이미 했잖아요. 물론 범죄 혐의 사실이 뭐 가지수는 좀 다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가장 영장 청구 사실에 페이지 수가 많아요. 260쪽이에요. 예. 그래서 뭐 추가 범죄 사실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명재권 부장판사도 지금 지난번에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하면서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이후에 좀 보강을 한 걸로는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제가 검사들의 마음을 조금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검사들 입장은 참 답답하다. 예. 뭐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우리가 충분히 제시를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원행정 좀 짧게 좀 할까요? 예. 그러니까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는 거는 예. 이건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래요. 사건 관련해서. 예. 그걸 과연 대법원장한테 보고도 없이 갈 수 있느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법관 사찰과 관련해서는 무리야기법관 인사조치보고에 직접 V자 표시해서 서명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회 업무 수첩에서도 한자로 대라고 표시된 부분 그건 내용을 보니까 대법원장 지시를 받은 거다. 그건 통합진보당 의원들 지위 확인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직접 개입의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냐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